자,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약간 공유하고 싶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그랬고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일수록 그럴 수가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쉬운데 어려운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법은 단일 법전이 없다는 거예요. 단일 법전이 없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 사실은 이제 그 민법은 이제 특별법이고 상법이나 그리고 요것에 대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단일이 법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민법을 한번 개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자나 실무가들이 모여서 정말 오랜 기간, 그 오랜 기간이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논의되고 쌓아온 걸 가지고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용어가 통일이 돼요.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어요. 행정법은 누가 만드냐면요,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단일 법전도 없고, 행정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 그래도 도로교통법이 좀 큰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각종의 법들은 그냥 그 행정부 사무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공부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 같아요. 물론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자구정도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대강 이상하지 않으면 통과가 돼요. 그런 법이 수천 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법이 그 문구가 그러다 보니까 도로조명허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조명허가가 네가 허가라고 해봤자 이건 특허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그 문구들이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에 쓰이는 표현이 부적절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튼 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받아서 법률로서 성립된 이상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판례는 거기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서 그 문구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도 그 문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에 너무 이렇게 어떤 그 감을 아셔야 돼요. 그 감을 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과 의미가 없는 것, 출제의 포인트와 출제의 포인트가 아닌 것. 근데 그것은 사실 처음 공부할 때 하는 거는 좀 무리죠. 그건 할 수도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가지고 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본인만의 어떤 바로미터는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부할 때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가 이제 형법 총론이랑 강론은 나뉘는데 형법 총론은 이제 처음에 뭘 시작한지 알아요? 행위가 무엇이냐에 시작해요. 행위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행위가 행위지. 그렇지만은 그 행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채롭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법에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은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이다가 죽이는 사례가 나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육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애기 젖을 먹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근데 애기는 정말 갓난 애기잖아요.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깔고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거기서 있었던 그 물리적 작동을 행위라고 볼 것이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사작용이 얼마나 필요하냐부터 굉장히 복잡한 이게 행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그때 막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수험생인데, 예, 수험생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이걸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수록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이 말라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 어느 순간 그걸 끊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걸 못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수험과는 벗어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행정부터 하실 때 공부를 특히 이제 열심히 하시거나 좀 두뇌가 좋으신 분들일수록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분명히 특히나 제 강의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모든 것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 수험생 중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걸 경계를 해요. 여러분이 너무 빠지실까봐 여기에. 그래서 항상 볼 때 결국은 우리는 본질은 결국 우리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시면서
궁금증은 갈 때 항상 냉정하게 이것이 정답을 맞히는 것과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게 OX 판별에 영향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OX 판별에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걸 알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암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약간 지금 나 스스로 정리한 체계에서 뭔가 어긋나는 게 좀 불만인데 대한 지적 호기심이냐, 그것은 구별해서 후자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예, 그것을 버리셔야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 뭐 이제 연구조교도 충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행정법 100점 맞은 사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생명정보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행정법 100점 맞았어도 행정법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행정법 80점을 맞았어도 굉장히 깊게 공부해서 오히려 저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달리하면 뭔지 알아요? 별로 깊게 안 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완전히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특히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자는 주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항상 근데 보실 때 이것이 OX 판별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충실히 공부하고 내 나름의 체계가 있는데 여기 문구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법이 쓰레기여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법이 지금 용어도 엉터리이고, 근데 또 그런 용어를 판례는 써야 돼.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아니야. 그것을 막 다 따라가 보면은 그냥 이때 어떤 사무관 머리에서 나온 그냥 문구에 불과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해되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뭐 그냥 딴 얘기를 한 김에 조금 이제 어제 그 합격하신 분이 찾아왔어요. 합격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인사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직 100점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대전시 공무원이 되신다고. 그래서 어제 대전에 여기 이제 성심당이라는 유명 빵집이 있거든요. 예, 진짜 특허를 받은 튀김 소보루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전 역사에 가면은 여기 다 줄 서서 이거 팝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거 한 박스 사오셔서 방금 전에 이제 하나 원샷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시험을, 그래서 내가 공부 얼마나 했냐고 그랬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했냐고 그러니까 7개월 반 했대요. 7개월 반.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난 그렇게 짧게 하는 사람이 말만 주장하는 거지 실제로 별로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뭐 이제 열심히도 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12월에 행정법 공부를 시작했대요. 우리는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거죠. 당장 이제 4월에 이제 국가직을 보려고 하셨던 건데, 근데 그때 이제 제 기풀기를 이제 들었대요. 그때 이제 행정법 강사들 OT 다 본 다음에 네가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요것을 이제 들어가지고, 사실 이 기풀기 강의가 그 당시에 이제 실강으로 한 26회 정도 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었는데 요것을 한 달에 다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 한 달에 다 들었대요. 그걸 들으면서 문제를 다 풀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26회면은 이거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뭐 2달 이상 한 강의인데, 그것을 그냥 한 달 동안 이제 그냥 행정법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했고, 강의 플러스 풀기. 그 다음에 이제 기풀기를 그냥 풀었대요. 그때는 기풀기를 그냥 풀면서 이 시기에는 어차피 저의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으니까 제 기출문제집이랑 병행을 해서 풀었대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제 기풀기 책은 전부 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출 문제랑 연습 문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선출 문제를 제가 뭐 바꾸지도 않아요. 저는 항상 문제를 바꾸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뭐 문제를 바꿔서 계속 새로운 문제 하는데 그거 다 8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환상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똑같은 문제를 보면 그거 정확하게 맞는 연습을 그래야 오히려 적응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선출 문제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선출 OX 문제집 하나 내요. 선출 OX라고 그래서 여기는 OX 문제가 여기랑 똑같아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나 뭐 추가되는 건 있는데, 이 사이에 보는 시험들이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거의 97% 이상 동일하다 봅니다. 순서가 똑같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3번 정도 풀고, 그리고 이거를 그 사이에 이때부터 요트 쓰잖아요. 저희도 지금 요트 쓰고 있고, 이 사이에 요트를 계속 봤대요. 그래서 요트를 내가 그래서 몇 번 봤냐고 그러니까 한 30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씨 나보다 많이 봤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봤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 굉장한 공부량인데, 남 같으면 이게 6개월은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분인데 자기는 그 화장실에도 그냥 뭐 이렇게 막 수시 참고 같은 거 그냥 붙여놓고 막 몇 장씩 해가지고 자기 그냥 머리 말릴 때도 보고 밥도 30분 이상 안 먹었대요.
밥도 30분 이상 안 먹고 그냥 밥 조금 그냥 밥 그냥 빨리 먹고 어디 길 다닐 때는 그 유튜브 프리미엄에는 또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 저장이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모닝 행정법이라고 그 강의를 요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저장한 다음에 그거 그냥 들으면서 제가 이제 딴소리 하면은 얼른 스킵해버리고 강의 보면 탁탁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는 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붙었고 합격을 했고 그래서 거기 대전 분이신데 이제 어디 놀러 가신다고 놀러 가는 길에 이제 서울 들려가지고 네 보고 간다 하면서 이제 빵 먹으러 하고 주고 가셨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이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리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너무 짧게 붙었잖아요. 너무 짧게 붙어서 7급은 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두 번 다시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러시던데 그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수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연구 같은 거는 찐득하게 오래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찐득하게 오래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공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소나기가 몰아치듯이 폭풍우처럼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의 성격이 약간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력으로 그냥 뭐 1년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1년이란 범주 안에서는 마라톤이지만은 그래도 인생이라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전력인 거예요. 두 번 다시 이제 이렇게 못하게. 약간 좀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항상 보면은 여기를 찍느냐의 문제인데 항상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길게 하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어디서도 말했지만은 우리 이제 수험이라는 거는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쾅 찍으면 점수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 사람들이 처음 하면은 잘 못 찍지만 한 두세 번 하면 잘 찍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 아파가지고 많이 못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수 안 올라가요. 항상 두세 번에서 최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험도 뭐 3년, 뭐 4년, 뭐 아무튼 뭐 그 연도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얼마 이상인데 안 되면 그만둬라라는 말이 사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어깨가 나간 거예요. 어깨 나가서 더 이상 공부할 체력이 안 남아요. 예. 좀 너무 잔인한 얘기 같은데 어제 아무튼 이 얘기 듣고서는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공부는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쉬운 행정법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